토지 경매요? 잘만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발목 잡힐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토지 위 건물 문제,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명쾌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현장에 딱 가보니까 서류엔 없던 낡은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이때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정말 거의 예외 없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집니다. 구청으로 막 달려가서 아니, 이 건물 무허가 아닌가요? 허가 취소된 거 아니에요? 이걸 묻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깨부숴야 할 가장 큰 오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 그 건물이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 그러니까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럼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초보자는 구청이라는 관공서를 상대로 이 건물 허가 유효한가요? 이걸 따지는 공법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전문가는 이미 건물주라는 개인을 상대로 내 땅에서 나갈 겁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낼 겁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무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행정법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권 다툼, 바로 민법의 세계로 넘어온 겁니다. 네, 이 복잡해 보이는 법적인 상황을요,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토지의 완전한 소유자고요. 그 건물은 그냥 당신 땅 위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일 뿐이라는 거.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전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전체 판의 향방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정말 결정적인 질문, 바로 그 열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정말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열쇠가 뭐냐?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아파트 전세 계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땅 주인이 경매로 바뀌었어도 건물 주인이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법이 딱 만들어준 아주 강력한 방어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방어막이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만 합니다. 특히 저 2단계가 핵심인데요. 왜 그럴까요? 은행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땅이랑 건물이 다 한 사람 거니까 담보 가치가 충분하네 라고 믿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건물이 철거돼 버리면 담보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던 바로 그 순간에 땅과 건물이 같은 주인이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그 건물주에게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막강한 방어막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앞으로 취할 모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적인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 있다 또는 없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로 나누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길입니다. 건물주에게 법정지상권이라는 방어막이 있는 경우, 이때는 아쉽지만 건물을 철거시킬 수 없어요. 대신 말 그대로 내 땅을 빌려주는 셈이니까 건물주에게 매달 혹은 매년 토지 사용료, 즉 지료를 받을 권리가 생기죠. 이건 안정적인 월세, 즉 임대 수입을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 법정지상권이 없는 경우, 이건 훨씬 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은 건물주에게 내 땅에서 건물 치우고 원래대로 돌려놔! 라고 하는, 즉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선 이건 뭐 사용 선고나 다름없죠. 이 어마어마한 압박 카드를 손에 딱 쥐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건물을 아주 싼 값에 사들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내 땅을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건물주에게 팔고 나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협상의 모든 주도권, 즉 칼자루를 당신이 쥐게 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이 꺼리는 첫 번째 길, 즉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을 오히려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지 그 비결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야, 이거 완전 망했다. 대부분은 이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요, 바로 이 상황을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그들에겐 우리에겐 없는 숨겨진 비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보통 법원에 치료 청구 소송을 하면요, 법원이 딱 정해주는 연간 치료가 감정가의 4%에서 많게는 7%까지 나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금이랑 비교가 되나요? 이건 뭐 엄청나게 훌륭한 수익률이죠.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단순히 이 안정적인 월세 수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패시브 인컴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한 비밀 무기입니다. 그 비밀 무기가 뭐냐? 바로 우리 민법 제287조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2년치 이상의 주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당신은 법원에 가서 그들의 유일한 방어막이었던 법정지상권을 소멸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소멸 판결이 땅 하고 나는 순간 모든 상황은 180도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제 당신은 경로 B처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리를 다시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전문가들이 법정지상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예요. 법정지상권이 있든 없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져도 나는 결국 이긴다는 명확한 승리 플랜을 처음부터 다 짜고 이 판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새로운 투자 관점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더 이상 쓸데없이 구청 찾아가서 건축 허가 문제로 씨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땅 위에서 완전한 소유자로서 당신이 가진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경매 토지 위의 건물은 위험 자산일까? 아니면 숨겨진 대박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얻은 이 새로운 관점으로 무장한다면 남들이 위험하다고 피하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숨겨진 대박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현명한 투자는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